1개월에 해당하는 어크루얼 페이먼트가 있습니다. 어크루얼 페이먼트는 한 달짜리를 의미해요. 그러니까 3년 1개월 만에 부도가 났으면 3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분기마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분기 말에 가서 3월, 6월, 9월, 12월에 보험료 다 지급이 된 거예요. 근데 이 한 달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프로텍션 바이어가 A가 아직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한 달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CDS를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한 달 보험료를 계산한 거예요. 90만 불 나누기 12 해야지 한 달 보험료가 나오죠. 그게 7만 5천 불인데 7만 5천 불을 이 프로텍션 바이어인 A가 B한테 프로텍션 셀러인 B한테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도가 났습니다를 알려줘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A가 갖고 있는 부도난 채권을 부도난 채권 원금에 해당하는 100 밀리언 받고 그냥 인계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, 그러면은 B가 그 채권을 받아서 회수할 수 있는 거 회수하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으로 떠안는 거예요. 아니면은 시장에다 의뢰해가지고 이게 회수율이 얼마가 되는지 조사를 시켜요. 그래서 회수율이 40%다 그러면은 40%는 회수가 가능하니까 부도가 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채권을 A가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부분 60%에 해당하는 거를 B가 $60 밀리언 현금으로 A한테 전해주는 식으로 정산이 되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이와 같은 CDS는 이 신용 위험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고, 신용 위험을 프로텍션 셀러, 조금 전에 예제에서 B에 해당하죠. 그 B한테 제3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게 만들었고, 그러면서 신용 위험을 분산시키게 만들었어요. 근데 여러분 2008년 그 신용위기 때 이 프로텍션 셀러로 활약을 했던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압니까? 이렇게 CDS를 주로 판 회사. 그래서 유사시 그 준거 채권, 레퍼런스 본드가 부도가 났을 때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약속해준 회사가 바로 AIG예요. 너무 많이 약속을 해주는 바람에 이 AIG가 망했다고도 볼 수 있죠. AIG가 망한 이유는 글쎄요,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 강의 시간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, CDS가 있고 CDO가 있습니다. AIG가 CDO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. 그 가치가 떨어지면서 피해본 것도 있지만,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AIG 망한 이유는 CDS를 너무 많이 팔았어요. 여러 금융기관에 너무 많이 팔았는데,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그 채권들 부도가 확 몰리니까 AIG 입장에서는 원금 보장 약속을 너무 많이 해준 거야. 부도 수표를 속된 말로 너무 많이 날렸어요.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AIG가 그 감당이 안 되니까 못 갚겠다. 근데 AIG가 망하면은 AIG의 프로텍션을 산 금융기관도 같이 망하게 되니까 AIG의 정부가 이제 구제금융이 들어가죠. 그게 무려 한 $200 빌리언 가까이 됩니다. 엄청난 구제금. 이게 AIG가 이뻐서, AIG는 그러니까 CDS 셀러였어요. 금융기관에 CDS 보험을 판 거죠. 채권 부도가 났을 때 신용위험이 발생하면 그거 원금 보장해 주겠다라고 AIG가 주로 약속을 한 회사인데, 이게 망하면은 이 AIG로부터 CDS를 산 회사들도 같이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정부가 AIG를 도와준 케이스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CDS의 스프레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신용위험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가 나오는데, 어떤 회사채의 수익률이 6%다. 그런데 이 회사의 CDS 스프레드가 100 basis points다. 그 얘기는 1%라는 얘기죠. 그 얘기는 이 회사 채권의 스프레드가 1%라는 얘기예요. 즉
무위험 금리가 6% 마이너스 1% 5%라는 얘기입니다. 무위험 금리가 5%예요. 이런 경우는. 그러니까 무위험 금리에다가 회사채 수익률은 통상 가상금리를 더해주는데 이 가상금리가 CDS 스프레드랑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 회사의 부도 위험 정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물론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도 위험 말고 리코더티 같은 것도 거기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부도 위험이라고 보고 그 가상금리가 실질적으로 CDS 프리미엄입니다.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비트라지 기회가 발생한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무위험 금리와 관련해서 이 반 트레이더 사이의 무위험 금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인 트레저리 웨이트입니다. 우리나라 통상 그 나라의 그 국채 금리가 반 트레이딩 할 때, 그러니까 직접 금융시장에서 돈 빌리고 채권 발행해서 빌려올 때 적용되는 금리, 그게 그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위험이 없다고, 디폴트 위험이 없다고 보니까 그럴 경우에 무위험 금리인데, 이제 그 금융기관을 끼고 돈 빌리고 빌려올 때에 적용되는 무위험 금리는 리버 플러스 스왑 웨이트입니다. 이게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그 얘기를 요 밑에다 제가 한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CDS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. CDS의 가치 평가는, 이 NPV라고 여러분 재무관리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, 이 NPV의 그 캘큘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. 그 개념만 그냥 간단히 알아놓으시면 돼요. 일단, 이 CDS 스프레드 가격을 지금, CDS의 그 스프레드 그 가격을 가치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도 위험을 알아야 돼요. 이 부도 위험을 여기서는 2%로 가정을 했습니다. 부도 위험을 가정을 하고 기타 이제 추가 정보로 부도가 났을 때 이 준거 채권의 이 부도가 났을 때 회수는 40%가 되고 그 다음에 무위험, 이 경우 리버 금리는 무위험 금리로 본 거예요. 무위험 금리가 5%고 그 연속 복리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노셔널 프린시플은 이 예제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표를 볼 텐데 노셔널 프린시플을 1달러로 봤습니다. 1달러로 봤을 때 퍼 달러니까 1달러로 봤을 때 CDS 프리미엄을 S라고 하면 그러면 이 S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. 그 현재 가치 계산하는 present value calculation, net present value calculation 방법으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키는 뭐냐면 디폴트 레이트, 나머지 정보는 다 보통 이제 가정을 하게 돼 있어요. 디폴트 레이트를 알면 어떻게 부도가 나는지 부도 확률을 알면 이 S를 알고 거꾸로 S를 알면 디폴트 레이트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계산한 게 지금 여기 예제입니다. 조금 전에 그 정보를 가지고 부도 확률이 2%다. 그럼 부도 안 날 확률은 98%겠죠. 그 다음 해 부도가 첫째 해에는 안 나고 두 번째 해는 나니까 98% 곱하기 2%니까 0.196 이렇게 나온 겁니다. 이래서 이걸 빼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부도 날 확률, 매년 부도 날 확률이 2%다. 그랬을 때 첫째 부도 날 확률, 둘째 부도 날 확률, 부도 안 날 확률 이렇게 구한 거고 자, 부도가 안 났을 경우에 각각 부도가 안 났을 경우에 요거죠. 두 번째 부도가 안 났을 경우에 바이어가 A가 B한테 뭘 줘요?